서울의 밤은 아래에서부터 켜졌다. 가로등, 자동차 불빛, 그리고 아파트 창문들이 하나, 둘 점화되는 동안 여의도 D&M 그룹 57층 회장실 안은 어두웠다.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최덕만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비서들은 모두 퇴근한 시간이었다. 넓은 회장실에는 그 혼자였고 책상 위에 쌓인 결제 서류들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다. 평소라면 새벽까지 검토했을 서류였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어떤 숫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다가가 도시의 불빛들을 내려다보았다. 변장한 이 모습으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50년 가까이 살아온 이 도시가 오늘 밤 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자신이 일으킨 회사, 자신이 세운 건물들, 그 모든 것이 유리창 너머에서 반짝이고 있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은 자리가 있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다. 정치인, 기업가, 학자, 그리고 며느리가 되어줄 후보들까지 모두가 그에게 좋은 말을 건넸고 모두가 흠잡을 데 없는 이력서를 내밀었다. 그러나 덕만은 언젠가부터 그런 종이 위의 숫자들을 믿지 않게 되었다. 그는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가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회사 서류도 도장도 계약서도 없었다.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다른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사진 속 여자는 25이었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눈을 가늘게 접으며 웃고 있었다. 덕만이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가슴에 새겼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0년이 흘렀는데도 사진 속 미소는 조금도 바래지 않았다. 인터폰이 울렸다. 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회장님, 내일 오전 혼담 미팅 자료를 올려드릴까요? 덕만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서야 짧게 말했다. 필요 없어. 올해만 벌써 3번째였다. 명문대를 졸업한 재벌가의 둘째 딸, 미국 유학을 마친 컨설턴트,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 아들 성우는 3번 모두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했다. 단지 아버지가 골라준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덕만은 사진을 다시 서랍 안에 넣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직접 봐야겠어. 그 한마디가 그날 밤의 결심이 되었다. 더 이상 명함과 졸업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결심. 사람의 진짜 됨됨이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드러난다는 것을 그는 40년 가까운 인생을 통해 배워왔다. 그날 밤 회장은 지하 창고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파카 한 벌을 꺼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아무도 모르는 옷이었다. 새벽 5시 집안에 누구도 깨어있지 않은 시간에 최덕만은 변장을 시작했다. 먼저 백발을 손으로 헝클어뜨렸다. 평소 단정하게 빗어 넘기던 머리카락이 부스스하게 흩어졌다. 수염은 사흘째 깎지 않아 이미 거칠게 자라 있었다. 낡은 파카를 걸치자 다부졌던 어깨가 어쩐지 축 처져 보였다. 찢어진 청바지는 허리둘레가 맞지 않아 결국 끈으로 단단히 묶어야 했다. 그는 신발장 깊은 곳에서 10년도 더 된 낡은 운동화를 꺼냈다. 한때 등산을 다닐 때 신었던 것인데 밑창이 거의 다 닳아 있었다. 발에 넣으니 헐렁했지만 오히려 그 헐렁함이 지금
그가 만들고자 하는 모습에 어울렸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거울 안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회장도 아니었고 아버지도 아니었다. 그저 거리에서 마주치면 무심코 시선을 돌리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40년 넘게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그가 오늘 처음으로 이름 없는 사람이 되어 보았다. 그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모습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손바닥 위에 펼쳐보았다. 구겨진 1,000원권 5장과 동전 몇 입, 모두 합쳐 정확히 8,000원이었다. 8,000원이면 충분해. 그가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러나 진짜로 충분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는 이 적은 돈으로도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거울 속의 낯선 노인은 어쩌면 40년 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으러 가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는 현관으로 걸어가 조용히 신발을 신었다.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아들 성우의 방문은 닫혀 있었고 그 너머에서는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덕만은 잠시 그 문 앞에 멈춰 섰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고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울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오늘은 회장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살아보자. 10월의 여의도는 바람이 많았다. 빌딩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 가로수의 낙엽이 보도블록 위를 구르고 양복 차림의 직장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그 곁을 지나쳤다. 최덕만은 그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평소라면 비서가 모는 세단 뒷자리에서 통화를 하며 이 거리를 지나쳤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는 두 발로 걸으며 어깨를 움츠리고 시선을 내리깐 채 그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은행 문이 열렸다. 깨끗하고 서늘한 공기가 그를 맞이했다. 입구 안내 직원이 그를 한번 보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렸다. 대기 번호표를 뽑으러 기기 앞에 섰을 때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눈에 띄게 한 발짝 물러섰다. 창구 안쪽에 직원 한 명은 그쪽을 흘끗 보다가 재빨리 시선을 서류 위로 옮겼다. 누구도 그를 향해 적대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그를 향해 보이지 않는 선을 그었다. 긴 기다림이었다. 덕만은 대기실 구석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양옆으로 빈자리가 있었음에도 아무도 그 옆에 앉지 않았다. 사람들은 차라리 서서 기다리는 쪽을 택했다. 그는 괜찮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타인의 존재를 지워버릴 수 있는지를. 창구에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포니테일로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하게 다려진 유니폼, 그리고 눈가에 옅게 내려앉은 피로의 흔적. 그녀는 오전 내내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질문에 답하고 있었을 것이다. 번호표가 호출되었다. 덕만이 천천히 창구로 걸어갔다. 그녀는 번호표를 확인하며 고개를 들었다가 그를 보았다. 순간, 아주 짧은 정지의 순간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조금도 굳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이 보였던 망설임이나 불편함이 그녀의 얼굴에는 없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다른 손님을 대할 때와 다르지 않았다.
더 친절하지도 더 차갑지도 않은 그저 한 사람의 손님을 대하는 목소리였다. 덕만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밤새 손에 쥐고 있던 듯 구겨진 1,000원권 5장과 동전 3개. 창구 위에 그것을 올려놓자 지폐들은 서로 엉겨붙어 잘 펴지지 않았다. 저축하고 싶소. 이거 다 8,000원. 그것이 전부였다. 그가 가진 모든 돈이자 오늘 그가 시험하려는 모든 것이었다. 한지우는 그 구겨진 돈을 바라보았다. 잠깐, 정말 잠깐 동안 시선이 멈췄다. 그러나 그 시선에는 망설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집중하려는 듯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서랍을 열어 작은 1,000조각을 꺼냈다. 그리고 동전을 하나씩 천천히 닫기 시작했다. 이어서 그녀는 1,000원권 5장을 집어들었다. 1장, 2장, 3장. 구김이 가시도록 꼼꼼하게 손끝으로 펴나갔다. 마치 그 돈이 10만 원짜리 수표라도 되는 것처럼 정성스러운 손길이었다. 어르신, 잠깐만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끌어 창구 옆으로 옮겨 놓았다. 여기 앉으세요. 통장 만들어 드릴게요. 신분증 있으세요? 덕만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변장을 위해 따로 준비해둔 최덕수라는 이름의 신분증이었다. 나이는 똑같이 65으로 적혀 있었다. 지우가 신분증을 받아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덕만은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서두르지 않는 손이었다. 그를 평가하거나 비교하거나 판단하려 들지 않는 손이었다. 40년 가까이 수많은 사람들의 손과 표정을 봐온 그였지만 이렇게 아무런 계산이 섞이지 않은 손길은 오랜만이었다. 통장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작은 프린터가 소리를 내며 종이를 뽑아냈다. 8,000원 입금 완료됐습니다. 이게 어르신 첫 번째 통장이에요. 그녀는 통장을 두 손으로 건넸다. 덕만의 손이 그것을 받았다. 통장 표지를 펼쳐보니 입금액 8,000원, 잔액 8,000원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그때 지나가던 김 과장이 걸음을 멈추고 다가왔다. 한주임, 뒤에 댁이 많은데.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리는 목소리였다. 지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금방 끝납니다, 과장님. 과장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별다른 말 없이 지나갔다. 지우는 다시 덕만에게 시선을 돌렸다.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동네 편의점에서 파는 듯한 작은 봉투 안에는 빵 하나와 작은 우유 한 팩이 들어있었다. 아침 드셨어요? 덕만이 순간 굳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이것 드세요. 제 거예요. 아직 손도 안 댔어요. 덕만은 그 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다.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평생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을 때면 늘 그 대가를 가늠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지우의 표정에는 어떤 대가도 어떤 기대도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봉투를 창구 위에 살며시 밀어놓고 더 이상 권하지 않은 채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다.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건넨, 그래서 더욱 마음에 남는 손길이었다. 덕만은 그 봉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아무도 그에게 이렇게 무언가를 건네준 적이 없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표정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손길로.
덕만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고맙소. 지우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듯한 짧고 담백한 인사였다. 덕만이 출구를 향해 걸었다. 문을 밀려는 순간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한지우는 이미 다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조금 전 그에게 보였던 것과 똑같은 미소, 똑같은 목소리였다. 그녀의 친절함은 사람을 가려서 베푸는 것이 아니었다. 그 눈빛이 서랍 속 낡은 사진 속 눈빛과 어딘가 닮아 있었다. 비교하지 않고 무게를 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었다. 40년 전 그가 사랑했던 사람도 꼭 그런 눈으로 그를 바라봐 주었다. 문이 닫혔다. 덕만은 바깥의 차가운 가을바람 속에 잠시 멈춰섰다. 손에 든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는 천천히 빵 봉지를 열어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았다. 평범한 빵 한 조각이었을 텐데 아주 오래전에 먹어본 적 있는 듯한 그리운 맛이 났다. 은행을 나선 그는 멀지 않은 한강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을빛으로 출렁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벤치에 앉았다. 가방도 수행원도 없이 평범한 노인 하나가 강바람을 맞으며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지나가던 사람들 중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신문 일면에 자주 실리던 얼굴이 오늘은 그저 강변의 흔한 노인 중 하나로 앉아 있었다. 그 사실이 그에게는 묘한 자유로움으로 느껴졌다. 그는 통장을 다시 펼쳤다. 잔액 8,000원. 그가 평생 만져본 돈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숫자가 손에 들고 있는 어떤 계약서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수백억짜리 거래에 도장을 찍던 손이 오늘은 8,000원짜리 통장 하나를 두고 떨리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 아들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곧 연결되었다. 평소라면 비서를 통해 일정을 잡고 통화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직접 번호를 눌렀다. 성우야. 아버지, 왜요? 무슨 일이에요? 덕만은 잠시 말을 고르며 침묵했다. 강물 위로 저녁빛이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에 한지우라는 직원이 있어. 한번 만나봐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성우의 목소리에는 옅은 한숨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 또 그런 거예요? 아니다. 이번엔 다르다. 덕만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평소보다 단단했다. 성우는 그 목소리에서 무언가 다른 기운을 느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통화가 끊겼다. 덕만은 통장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8,000원. 낡은 지폐 5장의 무게로 그는 오늘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다. 그것이 며느리가 될 사람인지 아니면 그가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다른 무언가인지는 아직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한강은 변함없이 흘렀다.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최덕만은 그 벤치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마치 그 자리에서 40년 전 멈춰버린 시간의 한 조각을 다시 찾은 사람처럼 해가 서서히 기울며 강물 위로 붉은 빛이 길게 드리워졌다. 그는 그 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서두를 필요 없는 시간이었다. 다음 날 한지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창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제 만난 노인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저 평범한 손님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다. 매일 수십 명의 손님을 맞이하는 그녀에게 어제의 그 노인도 그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날 오후 지점 안으로 낯선 양복 차림의 청년이 들어섰다.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머리,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대기 번호표도 뽑지 않고 곧장 그녀의 창구 앞으로 걸어왔다. 한지우 주임님 계신가요?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낯선 얼굴이었다. 그러나 어딘가 어제 그 노인의 눈빛과 닮은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 청년이 다음 이야기의 문을 열게 될 줄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